자, 오늘 수업은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우리 함수의 극한을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했으면 되는 게,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 어떤 함수가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 함수는 어떤 조건을 성립하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야, 그런 말 없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렇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야. 오늘 하는 함수는 끊겨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수 있잖아. 오늘 하는 내용은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배울 거예요. 그게 함수의 연속이야. 아니,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는 이렇게 왔다고 하자. 자, 높이는 4야. 이 함수는 극한 값이 존재하니? 그렇지. 연속하니? 안 하지. 왜 연속하지 않아? 그렇지. 그걸 배운다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그냥 이쪽에서 얼마로 다가가고 얼마로 다가간다는 개념이야. 근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우극한과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 값이 같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해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연속함수의 조건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의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한번 해두세요. 연속과 불연속은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연속한 건 말 그대로 끊어져 있지 않은 된 함수를 연속이라 그러고, 불연속은 끊어져 있지 않은 함수를 끊어져 있는 함수를 불연속이라고 해. 근데 말이 조금 어려워. 약간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에서 물을 뿌렸을 때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냐 떨어지지 않냐로 고민하면 돼. 물이 떨어지면 불연속이고 물이 안 떨어지면 연속이야. 그 개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오늘 배운 연속 조건의 포인트는 뭐냐? 연속 조건의 포인트는 일단 만약 극한 값이 존재하고, 첫 번째 극한 값이 존재하고, 첫 번째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 자,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방금 했죠. 그렇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 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거기에서의 함수 값도 존재해야 돼. 할 때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죠. 그럴 때 얘를 연속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값에서 연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배우는 연속함수의 조건이에요. 자, 내가 지금 뭐 하나를 조금 애매하겠다. x가 a에서 연속하다. 다 라는 멘트를 빼먹었네. 한 값에서 연속함을 확인할 때는 그 값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고 그 값에서 함수 값이 존재하는데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얘는 연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한다고요. 그러면 연속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 개념인데, 연속하지 않은 이유는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연속하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림 보면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요런 함수가 있고 요런 함수가 있어. 자, 이게 색칠했다. 요런 함수가 있어. 얘는 연속해요, 연속하지 않아요? 연속하지 않아요. 연속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 근데 사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좋은 표현이 아니네. 왜? 극한값이 없거든. 극한값이 없는데 어떻게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럼 얘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 그 이유 때문에 연속하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이렇게 있고 똑같아. 이렇게 있어. 얘는 연속해, 연속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극한값이 달라요. 함수값으로 존재하지 않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속하지 않은 거야. 굉장히 별거 아닌 거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으면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함수가 있어. 이 함수는 연속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그 값에서 연속한다라고 하면 기계처럼 외울 거야. 연속한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연속한다의 조건은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무조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건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야? 거기에다 플러스로 함수값마저 존재하는데 같아버리면 연속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사실 이거는요. 한 값에서 연속한지 연속하지 않은지만 물어볼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확장시켜서 이 함수 자체가 연속한지 연속하지 않은지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할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거는 사실 나중에 함수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값에서 연속인지 연속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거야. 그리고 이거를 함수에서 연속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거거든. 확장시키기 전에 일단 먼저 몇 가지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정의할 내용이 뭐냐면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에 대한 개념을 좀 정의를 할 건데 만약 x가 1과 2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거 그냥 x가 1과 2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나오는 함수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쓰기가 곤란하니 우리는 얘를 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상 1을 포함한 숫자부터 2까지의 개념이죠.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1, 2 이렇게.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닫힌 구간이라 그래. 닫힌 구간. 자, 왜 닫힌 구간이고 열린 구간인지는 내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만약 이렇게 된 거 있어. 얘는 1과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어디야? 어디부터니? 정확히 모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정확하게 끝을 확인할 수 없는 친구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리고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야, 그럼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의 차이는 뭘까? 닫힌 구간은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게 명시된 그런 구간을 우리는 닫힌 구간이라고 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친구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포함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그렇지. 얘는 한쪽만 표현해. 한쪽만 표현하고 얘를 반 닫힌 구간,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알겠니?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해. 반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한 가지를 또 정의를 좀 할 거야. 이거. 자, 얘는 구간으로 나타내고 싶어. 어떻게 나타낼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뭔가 애매하지 않니? 그치? 뭔가 애매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는 끝까지 가면 무한대까지 가죠. 그래서 무한대 표시를 해. 그래서 생각해봐. 닫힌 구간일까? 열린 구간일까? 열린 구간. 왜 열린 구간일까? 그렇지. 정확하게 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열린 구간으로 써요. 자, 근데 얘를 닫힌 구간으로 쓰면 틀리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극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무한대도 일종의 하나의 값으로 볼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열린 구간으로 쓸 건데 얘는 사실 닫힌 구간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좀 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인데 우리가 왜 하필 이 구간을 정의를 좀 하냐면 닫힌 구간과 열린 구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연속 함수를 정의할 거거든. 그 전에 방금 설명했던 건 한 점에서 연속인지 연속하지 않은지를 물어봤잖아.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거는 연속 함수의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야. 연속 함수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거든요. 만약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열린 구간에서 연속해. 열린 구간에서 연속하고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에서의 fx 값이 fa와 같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B에서 좌극한 값이 FB랑 같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 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어.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이 A랑 B에서만 볼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 함수가 A보다 큰 값에서 A로 다가가. 그런데 그 값이 FA랑 같아. 자,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다가가. 그 값이 FB랑 같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여부를 증명할 때는 양 끝값 역시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개념이어야 해. 극한값과 그러니까 연속해야 되는 개념이어야 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기가 되게 뜬구름 잡기라서 니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정의를 하자면 자, 이 값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니? 왜? 극한값 존재 조건이 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지.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잖아. 근데 좌극한이 없어. 우극한밖에 없지. 그럴 땐 극한값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만약에 함수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봤을 때 그 함수 자체가 우극한만 존재하잖아? 그럴 때도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 되는 경우는 함수가 이렇게 표현돼서 이쪽에서도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정의가 되어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야. 하지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함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좌극한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게 그냥 여기는 시작점인 거야. 시작점이라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극한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만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냥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지. 그래서 우리는 A에서 연속.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지. B에서 연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닫힌 구간 A, B에서도 연속한 거야. 왜? 열린 구간에서 연속했기 때문에. 이게 연속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극한의 개념은 우리의 배움이 짧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도 굉장히 짧아요. 이 정도에서만 이해하면 돼. 다만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의 여부로 묻는다면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 이건 그냥 설이야 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다라는 걸 보면 그 구간에서 연속한지 연속하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구간에서 연속하다고 해서 그 함수는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차근차근 확인을 좀 해보면 그 우리가 연속인지 연속하지 않는지 여부는 일단 한 값에서 정의가 된 거야. 두 번째, 구간에서 정의가 된 거지. 이번에는 걔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함수에서 연속한지 연속하지 않은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는 범위가 없는 함수야. 이 범위가 없는 함수가 연속한지 연속하지 않은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연속한 것과 연속하지 않은 거를 좀 걸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둬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 다항함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항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지수가 자연수인 함수야. 우리가 수학 1에서 지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지수가 자연수인 거 정의하고 지수를 정수, 유리수, 무리수를 확장을 시켰잖아. 확장시키기 이전에 지수가 자연수인 함수를 다항함수라 그래. 예를 들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함수는 무조건 연속합니다. 무조건 연속이야.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야.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거 42쪽에 있어요.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한 함수. 앞으로 우리는 다항함수를 보면 이 친구는
함수의 개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연속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유리함수. 책에서는 분수함수라고 나왔는데, 그치? 아, 유리함수라고 나왔구나.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연속함수일까, 불연속함수일까? 왜 불연속이지? 그치?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은 실제로 그 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 값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약 그 함수가 유리함수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 그 점에서는 무조건 불연속하니까. 그 점에선 함수가 불연속하거든. 야, 불연속한 이유가 뭐게?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불연속이 되는 조건 세 가지 얘기해줬잖아. 왜 불연속일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이 다르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거야. 하나는 뿔 무한대, 하나는 마 무한대로 가거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연속함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함수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루트 a라는 값이 있으면 ax라는 값이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얘가 무조건 양수돼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우리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자 근호 안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구간에서 연속해. 그 세 가지 좀 주의를 하세요. 자, 책에 없지만 한 가지 더 주의할 거야. 네 번째,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가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예요. 가우스 함수가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예요.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가우스 함수가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고, 자, 가우스가 있으면 따라오는 친구 누구지? 절대값 함수죠.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연속 함수예요. 무조건이라면 안 되겠다. 절대값 함수는 분수가 아닌 이상은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가우스 함수.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유리함수만 주의하면 되고요. 가우스 함수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인데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나만 좀 설명해 줄게요. 그리는 방법이 사실상 좀 복잡해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두 가지야. y는 x제곱과 y는 x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줄게. 사실은 원래 가우스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가우스는 범위를 나눠서 정수 부분을 기준으로 쪼개서 나누면 돼. 근데 그거를 그냥 쉽게 구하는 방법 하나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쉽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나마 조금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알려줄게요.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절대값 함수랑 마찬가지로 아무런 기호가 없는 함수를 먼저 그려요. 그 다음 가우스 함수의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가우스 함수는 y값을 기준으로 숫자를 쪼갤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y값을 숫자 1 기준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그것도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숫자 1 있지. 1을 기준으로 y값에 이렇게 그냥 세로선을, 이게 가로냐 세로냐? 가로선을 그려요. 자, 기준은 무조건 y값을 1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가우스로 나오는 건 정수야.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들의 정수가 1 되는 거, 2 되는 거, 3 되는 거, 4 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만나는 지점 있지. 그 지점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세로선을 그어요. 세로선을 그으면 이 친구는 그래프의 특성상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인 그래프가 됐거든. 그러면 우린 얘를 보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친구는 정수 부분이 0이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색칠하고 빈 동그라미로 와. 왜냐면 여기서 1에서는 여기서 정해되거든. 그럼 얘도 이렇게 내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1을 넘기 때문에 이렇게 빈 동그라미로 오거든. 이해되니? 이렇게 하고 빈 동그라미로 오고 이렇게 하고 빈 동그라미로 와. 이게 가우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이거를 반대 방향까지 좀 하면 돼요. 정수 부분만 찾을 거니까. 소수 부분을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
자, x제곱의 그래프도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좀 그리면 되는데 얘는 사실은 좀 좁은데 내가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넓게 그릴게요. 넓게 그리면 그냥 요런 식으로 돼. 그리고 일단 쪼개기가 먼저거든? 쪼개는 거는 y를 1 기준으로 쪼개라 그랬지. 이거 리얼리티 없이 그린다. 그냥 잘 이해해. 이렇게 한 여기까지만 쪼갤까? 여기까지만 쪼갤게. 그 다음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쪼개. 세로.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긋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가면 갈수록 좁아지겠지. 이차 함수의 특성상.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선을 그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마일이지. 여기는 사실상 빈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어. 아니, 잠깐만. x가 마일일 때 그 값은 1이잖아. 정수 부분 1이니까 여기는 빈 동그라미라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 내리면 빈 동그라미가 여기 하면 되겠다. 여기를 빈 동그라미라고 여기는 0이야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 부분 1이라고. 그리고 여긴 정수 부분 1이지. 아, 0이라고. 자, 말을 잘못했어.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정수 부분이 0. 얼마쯤 되니까 다 0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아래로 내린 이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1이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똑같이 돼. 똑같아. 사각형을 아래로 내린 거야. 이렇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는 여기에 색칠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정수 부분이 1이야. 1. 얼마니까 2는 아니잖아. 이렇게 간다고. 여기만 좀 주의하면 돼. 반대쪽만. 좌우 대칭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좀 표시하자면 여기는 1이 됐지.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됐지. 여기가 루트 2야. 여기는 루트 3이고 루트 4고 루트 5고 이렇게 돼. 그럼 여기도 정의해야 되겠네. 1, 2, 3, 4, 5 이렇게 간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인 게 자, 이 지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불연속. 좌극한, 우극한,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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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속.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대표적인 함수가 가우스 함수니까요. 가우스 함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불연속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딱 이런 과정에 의해서만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다소 좀 기계적으로 연속 조건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외우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1번은 연속한 함수입니까? 확인하면 되죠. 일단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부터 할게요. 우극한 x가 1에서 우극한을 보자. 그러면은 1로 한없이 가까우니까 1 집어넣으면 되지. 얼마니? 그렇지. 1이고. 리미트. 자, 참고로 여기 1은 갖다 더 들어갔으니까 이게 우극한 겸 함수값이야. 리미트 x가 1마. fx 얼마니? 1이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죠? 그래서 연속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확인의 방법을 좀 알겠지? 얘들아 모든 거는 다 이런 오리지널이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다 이로 시작한다고. 아무리 복잡한 함수도 다 이런 패턴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분수함수는 이야기했죠. 분수함수는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야. x가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x가 1에서 불연속하다라는 말을 줘버린 거야. 얘는 여기서 함수값이 안 나와. 함수값은 그래서 아래에 줬지. 그럼 여기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죠. 이 분수함수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까? 얘는 무슨 꼴이죠? 0분의 0 꼴이죠. 그럴 때는 식을 적절히 변형이라고 했는데 0분의 0꼴은 싹 다 약분하면 됩니다. 약분하면 x 마일 x 뿔 3이죠. 그럼 약분하면 이 극한값이 얼마야? 4죠. 함수값은 2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네. 불연속.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자, 필수예제 2는요. 그래프 해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불연속인 것 구하는 문제야. 자, 딱 보면 너희들은 후보를 아는데 주의할 거 열린 구간 마일과 4야. 그럼 마일과 4에서 확인을 할까 안 할까?
이거 확인하는 거 아니지? 둘 사이니까. 야, 딱 후보가 있잖아. 자,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 0에서? 하잖아.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극한값이 존재해. 여기는 1이라는 친구는 하지 않지. 여기는 존재하죠.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는 몇 개? 한 개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한 개야. 그래서 1번의 A는 1이야. 자, 불연속점을 구하래. 여기서 0이라는 친구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여기는 불연속이네요. 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불연속점에 여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죠? 불연속점 3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 개수 구하는 문제도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것들 잘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봅시다. 얘들의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하나 좀 꼼꼼히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함수는 고브란 함수고 합성 함수야. 근데 고브란 함수의 특징 하나만 좀 알려주면 여기서 알려주는 게 오르려나? 자, 책에다 좀 적어둬. 이게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자, fx가 연속 함수야. gx는 불연속 함수야. 그런데 이 친구의 이 문제 아니야. 다른 거야. 불연속점이 만약에 A랑 B라고 했다고 하자. 자, 그렇다면 fx 곱하기 gx는 연속함수일까? 불연속함수일까? 얘는 연속함수고 얘는 불연속함수야.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를 곱하면 연속함수일까? 불연속함수일까? 불연속함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자, 오늘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1대 얘가 연속되는 조건. 알려줄게.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의 다 불연속이야. 근데 연속이 될 수도 있어. 그때의 조건은 뭐냐면 되는 조건은 fx가 불연속 함수인 이 지점에서 0이 되면 돼. 그래서 가 인수로 가지고 있는 인수로 갖고 있을 때 가질 때 이게 fx 곱하기 gx가 연속 함수가 되는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지금 어차피 연속 함수고 불연속 함수지. 불연속인 조건은 보통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좌우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a를 여기다가 fx 대입해. fa가 0이 되잖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극한도 0이고 자동적으로 좌극한도 0인데 함수값도 0 돼버려. 그 둘 곱하면 무조건 연속 함수가 돼. 그래서 둘이 곱해 연속이 된다는 문제는 무조건 불연속점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빼기 a랑 x 빼기 b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fx를 얘네 둘이 곱한 거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 이렇게 나누고 푸는 거야. 알겠지? 이게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 키포인트거든.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곱해서 항상 불연속은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잘 적어두세요. 이거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이 많이 나오는 패턴이 그 요즘에 하는 고3 수업에서 항상 가르치는 게 이거야. 항상 가르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연속함수, 불연속함수가 있는데 둘이 곱해 연속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 누구는 뭐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 패턴에서 얘네 둘이 곱한 게 연속이 되려면 fx, 이게 연속함수는요. fx는 얘네 둘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거를 나는 x 빼기 a와 x 빼기 b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거 이외에 연속, 불연속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 경우는 지금 푸는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문제 좀 풀어줄게요. 그 이외에 연속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우연히. 그거는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야 해요. 자, 기억 조건부터 보자. 기억 조건은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니를 물어보고 있어. 연속일 때의 조건은 뭐라 그랬지? 아니. 그거는 그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을 때지. 근데 여기서 불연속의 후보는 x가 2일 때지. 정확히 문제에서도 x가 2일 때 연속인지를 물어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걸 확인하면 돼. 자, 2의 우극한 fx, gx를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fx, gx의 연속이니를 물어보면 fx, gx의 2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보는 거야. x가 2보다 커. 0이지? x가 2보다 커. 여기는 어차피 극한값이 2지. 근데 둘이 곱하면 0이지. 이해되니? 두 번째. 그럼 이거는 극한값이 0인 거지. 여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하는 두 극한값은 곱하면 극한값도 곱한다. 기억나지? 자,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극한값이 2지. 이 친구의 극한값이 0이지. 극한값이 0, 이 친구 극한값 2잖아. 그러면 둘이 곱한 거에 극한값도 둘이 곱한 값이랑 같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값도 성질에서 배웠잖아. 두 번째. 리미트 x가 2마에서 fx, gx는 0 나와. 그렇지. 그럼 얘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함수값 보자. 0이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얘는 연속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어? 자, 2번은 니은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연속이거든. 그 디귿만 좀 해줄게. 자, 디귿 좀 어려워. 합성함수의 극한값은요, 합성함수의 개념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 자, 우극한부터 볼게요. 이 뿔에서 fgx야. 그럼 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x가 이 뿔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 함수라는 게 gx 먼저 때리고 fx 때리는 거잖아. x가 이 뿔로 갈 때 gx 얼마야? 2지. 그러면 자, 정확히 말하면 2지. 2인데 2의 좌극한일까 우극한일까? 자, 보세요. 좀 어렵다. 그 합성함수의 개념은 이거야. x가 변할 때 fx가 결정되고 그 안에 fgx가 결정되는 개념이야. 이 책 진짜 그지 같다. 여기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설명을 해주고 이걸 해줘야지. 자, 잘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x는 2뿔로 가지. x가 2뿔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 2로 가. 정확히 말하면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가는 거야? 큰 값에서 2로 가는 거야? 그럼 그거 2마야 2뿔이야. 이 맞지.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단순히 2로 가는 게 아니라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수렴을 하잖아. 2의 마로 가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이제 이걸 읽는 거야. 이거는 그냥 fgx인데 그냥 fx가 2마로 갈 때 얼마가 되는지만 보면 돼. fx 2마로 갈 때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이거는 0으로 가요. 알겠어? 자, 그 아래 건다. 이번에는 여기 2의 우극한 보자. 같이 할 거야. 자, fx가 2마로 가. gx는 어디로 가? 아닌데? fx가 2에서 마에서 이렇게 가잖아. 2로 가지.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가니까 얘도 2마로 가잖아. 자, x가 2마로 이렇게 따라가잖아. 따라가면 함수값이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가지. 1.9 얼마에서 2로 가고 있잖아. 그런 개념이잖아. 그래서 얘는 2마라고.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가니까. 그니까 이 마와 이 뿔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1.9 얼마에서 2로 간다가 2보다 작은 값에서 2로 가는 2의 좌극한이야. 이 뿔은 뭐냐? 2.1 얼마에서 2로 가는 게 2의 우극한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애 큰 거니까 2마라고. 이거? 노노 이거 봐봐. 얘가 이렇게 가지. 이게 2거든? 2보다 작은 지점에서 자 이거를 x로 보고 이걸 gx로 볼게. 이쪽을 gx의 변화만 보라고. gx는 2보다 작은 지점에서 2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에 얘는 2마라고.
그치? 2보다 작은 값이 2로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2마로 가면 극한값 당연히 0이겠지. 그냥 극한값은 존재해. 알겠니? 함수값을 보자. 함수값은 뭐냐면 FG2야. 이거 그냥 함수값. 이거부터 그냥 2 대입한 거라고. F는 얼마야? 아, G는 얼마야? 0이지. 그럼 F0이네. F0은 얼마야? 2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나 함수값과 다르기 때문에 불연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디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나만 해볼게,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2뿔로 갈 때 지합성 fx 한번 보자. 2뿔로 갈 때 지합성 fx야. 그러면 fx 먼저 하는 거지. 자, 2뿔에서 가면 아니, 어디로 가냐고, fx가. 0으로 가잖아, 0으로. 아니, 야, 봐봐. 이게 그치, 이게 x고 이게 fx인 거잖아. x가 2뿔에서 이쪽으로 가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따라간다는 개념이지. 이렇게 따라가는 개념은 gx는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치, x가 2뿔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냐면 0뿔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온 gx를 여기다 대입해. 0뿔이야. 0이지. 극한값이 0이라고.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값이야.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날 잡아 설명 한번 해줄게. 그래서 그것도 잘 이해를 하고요. 자, 딱 유형 2개 남았어, 얘들아.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짱 쉽습니다. 여기도 되게. 자, 얘가 연속이 된대. 연속이 되는 조건이 뭐야? 그치, 좌욱한, 우욱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되지. 근데 함수값이 5지. 그럼 이 극한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는 5가 나와야 돼. 어디로 갈 때 극한값이? x가 마이로 갈 때 극한값이 5가 나오면 된다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마이에서의 극한값이 이거거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는 0으로 가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x 더하기를 인수로 가져. 뒤를 모르니까 x 더하기 네모로 두라고. 약분하지? 마이니까 이거 얼마 나와야 돼? 7 나와야 되지. 전개하면 9x 더하기 14잖아. 9랑 14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니? 어렵지 않지? 좀 빨랐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극한값 구하는 문제 응용 버전이야. 그럼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니? 이 연속 조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니? 무조건 연속이야. 그래서 극한값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속만 잘하면 돼. 자, 라스트. 자, 얘를 만족시킬 때 A와 F2를 구하래. 야, fx는 얼마냐? 뭐냐? x. 이거 어떻게 구할래? f2를 구하려고 했더니 내가 x 2대입했지. 2대입하니까 싹 날라갔네. 못 구해. 왜? 구할 수가 없어. x가 날라가니까.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볼 거야. 다시. 첫 번째. x는 2가 아닐 때와 x는 2일 때로 나눠 풀어야 돼. 근데 x는 2일 때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우린 이걸 구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얘는 연속이니까 2가 아닐 때의 극한값이 이 값이랑 같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 문제는 뭐냐면 x가 2가 아닐 때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문제라고. 연속 조건이니까 두 값은 좀 같게 나오니까 이게 f2거든. 그러면 이거 구하세요 극한값 구해주세요 문제라고. 별거 아니지? 자, 한다 이제. fx는 x마 2분의 x제곱 마 플러스 ax 마 10이야.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a를 몰라. a 어떻게 구하지? 그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면 0 돼야 되죠. 2 대입해서 0 되려면 얼마냐? 6이래. 맞냐? 아니요. 아니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래. 이건 맞냐? 2 대입한다니까 이거 아니지 않냐? 얼마야? 그 몇 발 계산해봐. 그냥 4야. 맞아? 2 대입하면 8에, 그러니까, 그치? 19 했네. 즉, 이 친구는, 그러니까 A가 4인 거, A는 A 구하라고 했구나. 구했지?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X-2랑 X 뿔 6이지. 마 2랑 X 뿔 6이야. 극한값, 약분 X가 2로 갈 때니까, 극한값 8이지. 극한값이 8이니까 함수값도 당연히 8이겠지. 그래서 F2는 8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포인트가 뭐냐? 연속 조건이 있으니까 함수값 구하는 문제는 극한값 구하는 문제랑 같았다. 이게 포인트야.
야,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잘 이해를 좀 해오고요. 내일은 연속함수의 성질할 건데 내일 건 좀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수고했어요.